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 금요일 설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 박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원래 이런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유튜브에도 한 번도 안 나오시고요. 네. 방송에 나가면 고액 출연료를 받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그 인연이요. 제가 2021년 3월 달에 좀 개혁적인 이런 보수정당을 창당한다고 혁명 20이라는 걸 창당했는데 그때 이제 창당식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축사 좀 하라니까요. 아,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안 하는 거야. 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황장수가 이런 약간 진보적인 그렇죠. 우파 정당을 만든다 하니까 네. 전부 이렇게 눈치를 네. 이렇게 보면서 안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축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창당식을 그 월간 조선에 그금을 들여가지고 또 이 인터뷰식 광고도 또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모시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미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주 이제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개그우먼, 예? 개그우먼 좀 했다. 아니야, 선생님. 근데 대부분 가수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그렇죠. 애들은. 스타트는 제가 코미디언. 코미디언. MBC. 예, 그때는 개그우먼이란 말도 쓰기 전이죠. 그랬죠. 그때 어렴풋이 그거 하실 때 조금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인상적인 그 장면은 없는데. 바쁘신데 어떻게? 예, 그런데 어떻게 가수로 이렇게 전업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예. 당시에는 막 길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가요제라든가 강변가요제가 예.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코미디언 2기 모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너무 연예인 하는 거 딴따라라를 아주 싫어하셔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게 마침 또 됐어요. 네, 그래서 MBC 2기로 이용식 오빠가 이제 1기고 제가 이제 2기죠. 공채 2기. 네, 공채 2기로 됐고 그 다음에 3회인가 4회부터는 이제 뭐 이경실이니 뭐니 개그맨으로 이제 활동을 그렇게 이제 타이틀이 바뀌면서 했죠. 근데 그런 거를 하시려면 학교 다닐 때 소풍 가거나 이러면 오락반장을 하거나 이런 게 쌓여야 그게 되실 건데 어떻게 그런 재질이 계셨어요? 엄청 유명했죠. 아, 그러셨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옹변, 그 다음에 그 전교생을 위한 사회 보는 거, 그리고 뭐 연대장 격으로 이제 앞에서 애들 리더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거의 도맡고 했어요. 그런 경험이 계셔서 그때 엄청 많았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뭐 업을 옮겨서 이제 가수하다가 또 뭐 다른 일을 배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없는데 업을 옮기셔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가정적인 거는 조금 불행하다고 하기보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다 그랬죠. 노름하고 술 먹고 뭐 사람도 집집마다 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화목한 건 없고 돈도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MBC 2기로 들어가서 다음에 가수 날 보러 와요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운이 그래서 세 가지 성공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운과 그리고 뭐 제가 특별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 중요한 거는 참 억지로 인위적으로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바탕이 없이 매니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청계천부터 날 보러 와요는 노래가 번안곡이었어요. 원웨이. 그게 밀고 들어오면서 대중적으로 엄청 사랑을 해주고 앨범이 막 나가니까 제작자가 붙고 그리고 TV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코미디언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가수가 한국은 성공했지만 보통 원히트 원더라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이제 한국 성공하고 사라져버린. 사라지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1983년입니까? 80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노래를 중간 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히트 친 것보다는 이제 중반 중간 정도 히트 쳤는데 그래도 아주 사랑을 받았던 뜬 소문 주저하지 마라 외에 이제 심수봉 씨 올가래 사랑할 거야가 대박이 났죠. 그 원점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심수봉 언니가 또 이제 그때 안 좋은 사건이 있으셔서 자기가 불러야 할 노래를
제 프로덕션 사장이 같이 일을 봐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좀 뭐 제가 노래가 조금 발라드나 그쪽은 아니었고요. 좀 까부는 쪽 노래. 까불고 막 춤추고 좀 그랬어요. 취권춤 막 이런 거 추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뭐 좀 행동 거지가 좀 자기 마음대로였죠. 그런데 그게 바로 원점의 그 가요라는 발라드 가요. 그거에 우리 심수봉 선배가 이제 좀 조금 가르쳐 주면서 제가 좀 차분해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저는 그때 이제 뭐 갓 대학에 들어갈 때인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제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죠? 괜히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안해서. 뭐 한 해에 1등급 9번인가 뭐 이래 하셨다고. 조용필 10번 할 때인가 뭐. 그 해에 계절이 2번 바뀌면은 4번인가 5번 하고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셨어도 뭐 어떻게 보면 가수가 크게 성공한 가수도 별로 오래 못 가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한 20년은 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20년 정도 하면 자기 뭐 정치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외에도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겨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쉽고 노래 한 곡 부르면 지금 뭐 수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한 5, 600? 그때 돈 5, 600이면 컸죠. 탑 쪽에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몇 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뭐 주워 먹으면서 소위 말해서 뭐 PD한테 좀 알랑방구 끼고 그리고 뭐 앨범 내면은 기자들 모여놓고 술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PR을. 쭉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뭐 그러면서 있는 곡, 뭐 몇 곡 히트난 거 가지고 얼렁뚱땅. 지금 또 트로트가 요즘 되게 유행.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없는 말 있는 말 하면서 먹고는 살겠지만 죽을 때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이거밖에 못하는 거에 대한 이게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고요. 이렇게 누구한테 압을 떨고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압을 떨면서 계속 살기보다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하자 했는데 이제 뉴욕에 이모부가 아들 셋과 함께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뉴욕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고 떠나보자. 막무가내로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럼 보통 보면 이제 자기가 익숙한 데서 벗어나서 다른 먼 데 가서 새 출발을 한다는 부분에 사람들이 꺼려져서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갈 때 불안함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미래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대한 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좀 한국에서 좀 벌었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남들보다 남들이 그렇다고 제가 뭐 여유 자금 가졌다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돈을 그걸로 벌기보다는 제가 좀 빠르게 뭐 좀 사는 것들이 좀 올랐던 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걸 하려면은 절약이 또 필요해요. 쓸 돈 다 써가면서. 쓸 돈 쓰면서 그거 뭐 대출 이자, 생활비, 엄마 아빠 제가 다 모셨으니까. 그 동생도 또 생활하는 거에 대한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뭐 어디 간다면 다 주고. 그렇게 뭐 가장 노릇을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투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다 하기보다는 경험을 쌓다 보니까 능력이 좀 있어요. 내추럴 본 그러니까 인베스터시대요. 그러니까 타고나셨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 문화적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께서 살면서 터득하신 게 당연하죠. 완전히 그 대단하십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능력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노름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름쟁이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집에 와서 하는 거 돈 달라. 엄마 괴롭히시고 뭐 그런 거였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엄마는 굉장히 나중에 제가 연예인 된다면 좀 편히 계시다 하고 저는 자수성가. 독립한 자수성가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가수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셔가 그걸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그건 참 갚기가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돈 좀 벌면 다 부동산 해가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쉽지 않고 또 연예 활동이라는 게 번 것도 많이 벌지만 또 그 활동이 상당히 또 이렇게 봉화하니까 쓰기도 많이 여기저기 써버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술 먹는 거랑 사람
젊었을 때 막 모이면 술 먹고 예. 밥 먹고 그리고 하여튼 노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노는 예, 문화가 노는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문화가 예,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일절. 지금도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 나이 들어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 있는데 예. 저는 조금 젊은 나이부터 저녁 되면은 일절 사람을 안 만나요. 물론 그렇게 잘라놓고 해야 네. 예, 버틸 수 있지. 안 네. 그러면 못 버틸. 그래서 연예인 친구가 뭐 촬영 같은 거 뭐 휴먼 다큐 이런 거 하면은 친구가 연예인 친구 있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회 이 구조 자체가 안 맞아요, 저랑. 연예인들은. 그래서 뭐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처음에는 뭐 반가워 막 이러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다르게 살고. 그러니까 뭐 저는 나이 50대 가지고 이렇게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 허황된 일이나 그냥 스쳐가는 일들을 안 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는데 좀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40살. 저보다 훨씬 빠르셨네. 네. 그게 중요한 뉴욕에 거죠. 갔을 때부터 그 전에도 앞전에도 제가 이제 집도 너무 똥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이랬지만은 굉장히 절제되게 야간 업소 9군데, 8군데, 7군데 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나머지 이제 생활하고 엄마 생활비 드리고 뭐 하고 옷도 남대문 동대문에 사다가 다 다림질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있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저금해 놓은 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서. 근데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정보가.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게 투자는 정보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전의 유성온천 같은 데 가면은 누군가가 정보를 줘요. 예. 여기에 유성온천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음. 귀담아 듣는 형이지 버리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투자를 스타트 했을 때 그리고 아파트가 앞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80년대. 하고 나셨네요. 저는 책으로는 뭐 아니 원장님 저를 책으로는 경제학 교수 뭔가를 정도로 실력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갖다 현실에서 적용시키는 데는 감각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안 하고- 돌아다니셨죠? 예, 안 돌아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걸었으면 예. 건강도 유지해요,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그럼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네. 처음에는 영어도 안 되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이 이제 제가 80년대 예. 데뷔 때 미국 처음 간 거는 84년.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2008년에 들어가. 그 맥 동안 뭐 영어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러면 공부하고 나서 미국 들어가면은 조금 되다가 헤어가 되다가 나오면 잊어버려요. 예. 영어라는 게. 그렇죠. 네, 어릴 그래서- 때 배우지 않으면. 네, 그래서 언어 문제가 2008년에 비즈니스 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방법론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돈이에요. 아, 그런데 또 군데군데마다 라인에 변호사가 필요하면 또 네. 변호사 되게 싸요, 미국은. 예, 그렇죠. 미국 워낙 많으니까. 이미그레이션 쪽이나 네. 비싸지. 솔직히 말해 상업 쪽이나 뭐 부동산은 천불에 천불. 전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돈 벌었다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사사사 비켜가면 좀 그리고 애들을 이제 제가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 10몇 명 되다 보니까. 이제 주얼리 예사를 그때 이제 네, 미국 네. 가서 하시게 무역센터.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쪽에는 제가 또 제 친척이 있어서 예. 같이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애들을 좀 통솔을 좀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의 언어에 되게 큰 문제가 원래 다들 해외 가면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말을 언어 했어요. 문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데 가서 그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그 미국의 네. 어떤 이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뭐 소비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걸 또 성공시키고 이런 부분이 네. 실제로 그 인문물들 뭐 저 서울대나 뭐 이런 데 놓은 사람들 갖다 놓으면요 못해요. 말은 해도 그거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세탁소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거 제 아는 예. 친구가 뭐 하여튼 재벌집 네. 정도 되는 그 언니의 남편의 동생이 갔는데 네. 하여튼 엄청나게 돈 까먹고 제가 있었던 데가 뉴욕에 뭐 지금 뉴욕 계신 분들이 제 거 보시면 알지만은 36가 6th 애버뉴 굉장히 중심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있었는데 그렇게 뭐 공부를 했다, 돈 많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끈기 그리고 통솔력. 리더십이 계시구나 원래. 아닙니다. 느끼기에 따라 틀리지만 예, 예. 그리고 무조건 뺐으면 내가 정리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손이 지금 다 이렇게 예. 다 옆으로 다 나갔어요. 제가 일을 해야 애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제가 다 먼저. 이 보석 같은 거 네, 네. 이제 만드는 그럼 만드는 건 못 만드는 걸 가져온 걸 네. 디스플레이 하는 게 디스플레이 하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디스플레이 하고 그다음에 자리 이동 막막해요. 자리 네. 이동할 적에는 왜냐면 그 많은 걸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 여긴 그레이 너무나 아름답고 판타스틱하다. 맨날 바뀌는구나. 홀세일하는 애들이 물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새로운 물건, 새로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세계 같은 데서 물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를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죠. 홀세일을 하면서 네, 만드시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거는 그 새로운 개념이죠. 자지 말아주세요. 예. 거저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생이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이제 쭉 그 뒤로 한 20년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어디 이렇게 해서 아니다 싶고 몸을 호소하고 막 돈에 미쳐서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럼 그 사업 돈을 엄청 벌었는데 예. 제가 한 7년, 8년쯤 되니까 뉴욕이 굉장히 춥습니다. 아시잖아요. 1년 중에 저는 10개월이 춥다고 봐요. 그리고 한 7월, 8월 중순까지만 딱 따뜻하고 나머지부터는 쌀쌀하고 춥고 그다음에 완전히 춥고. 그래서 차도 없이 서베이를 타면은 뉴욕 서베이는 아시잖아요. 바퀴벌레, 쥐 같은 거, 그리고 지하철 잘못하면 그 안에 거지가 딱 앉아가지고 막 냄새. 그런데도 막 치고 들어가서 하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벌어놓은 거 가지고 충분히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너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절약해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게 놓고 왔어요. LA로요? 이제 따뜻한데 여유 있게 좀 생활을 하시는. 네네. 그래서 요가에 심취하면서 가게를 굉장히 지독해요, 제가. 가게를 1년 넘도록 뉴욕에 가지도 않고 우리 애들이 뭐 해먹든 말든 원격 조정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애나라는 스페니쉬 우리 체류는 불법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친구. 그리고 이쪽에 한국에는 크리스티나. 그래서 2명 우리 친구가 마무리를 다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LA에 계시다가 또 하와이도 또 가셨죠? 여기에서 한 5년 또 건달처럼 죄송합니다.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심심해요. 뭐지?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뭐 하여튼 고생은 너무 많이 했지만 사람이 또 계속 노는 거죠. 한 3-4시간은 또 이렇게 일을 평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신 분이 이제 놀기 시작하면 아마 또 무료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LA에서는 요가 자격증이 이제 저의 일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매일 하다 보니까 뭐 별 기술이 다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하시고. 지금 한국에는 그 강 선생님이 부동산 투자가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죄송합니다. 싫어하셔서. 아니요. 저 기본적으로 그걸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이제 그걸 독점해가지고 투기 이익을 남기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는 한국에다가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 뭐 한국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한국에 있는 재산은 놓고 갔기 때문에 그냥 미국 들어가서 미국에 관해서 미국에서 번 돈. 제가 미국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번 돈으로 프로페셔널이 또 어디 갑니까? 그래서 LA에서 또 다니면서 제가 또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 기간이 2008년이네요.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부도나 헐값이 됐겠죠. 거의 막말로 30-40% 정도 떨어진 똥값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살려는 입장에서는 또 좀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좀 괴롭혔죠. 피를 말려. 싸게 사니까 산다고 하지만 계약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을 잘해서 그 재산들이 또 이제 미국에는 또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되고 하와이로 가서는 제가 렌트하고 있었어요. 집을 렌트로. 저는 함부로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아요. 시장을 좀 봐야죠. 그래서 1년 반을 렌트를 해서 보니까 추성훈이라는 뭐 배우도 들어와서 그 친구는 저는 렌트가 3,000불짜리 사는데 그 친구는 뭐 한국에서 돈 떼돈 벌었잖아요. 그 친구는 거기서 뭐 14,000불짜리 막 그런 것도 보고 배우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하와이 어느 섬에 하셨습니까? 오아후인가요? 네, 오아후. 와이키키는 그 관광단지라 호텔만 있고 알라모아나 비치 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아시죠?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 이제 리조트에 계시면서 하와이는 진짜 무료하셨을 건데 뭐 거기서 낚시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뭐 하셨습니까? 낚시 정말 미친 듯이 운동만 했어요. 하와이에서요. 운동이 공기 좋은 데다가 뭐 환경 좋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빅 아일랜드 가고
뭐 마우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이제 나중에 갔지만 와이키키에서도 이제 그 알라모아나까지 해서 부동산 공부. 사지는 않아도. 그래서 하나는 분양을 또 받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데마다 돈 버는 일을 갖다 멈추지는 않으시고 지금 타고나셨어요. 소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전부적인 감각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럴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감각이 계신지 정말. 일단 첫 번째는 또 이제 여기서도 첫 번째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역마살이 있어요. 그냥 근데 도는 게 그냥 저보고 돌아라면 그냥 길거리면 딴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그럴 건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게죠. 그래서 소장님 그 맥을 잘 짚으시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게 있으시죠. 유머러스한 게 많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예. 딴 사람들은 그냥 보고. 저는 이제 멕시코를 가도 멕시코 다운타운이 2억밖에 안 가는데 집세가 거기는 한 20%. 그러니까 집값에 비해서 월세가 높다는 거죠. 월세가 20%가 나오는 거예요. 수천만 원. 뭐지? 그러니까 나라가 좀 치안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팔고 높은 값에 2억에 샀는데 40억이 됐다. 그랬을 땐 뭐 선진국 같은 우리나라나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미국은 이제 세금이 없고요. 2억 25만 불까지. 뭐 그런 거가 계산이 딱 있는데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 거 내 재산을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돈이 세이브가 되는가. 그런데 싸게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나은지 이런 공부를 사회적 불안정이 좀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방 선생님 거를 이제 제가 원래 남 유튜브는 일찍 안 보는데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라앉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래 보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 저는 소장님 맥을 잡으시는 게 저도 굉장히 제가 이분 거를 나중에 공부겸 때문에 보는데 저 얘기를 한 거가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예리하시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이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나이 또래에는 20, 30, 40, 50대까지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사면 무조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랬죠. 대한민국에 뭐 7, 8, 90년대, 2000년대까지 다 올랐죠. 그리고 문재인 됐을 때 2018년까지도 계속 올랐어요. 그때까지 올랐죠. 네.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저는 잃어버린 10년 중에 1년이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초입에 있다고 저도 10년에 터널에 초입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10년 중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베이비붐 세대와 40대, 50대 장사하거나 조금 화이트 칼라 중에 높은 층에 있는 그 라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눈을 조금 다르게 뜨는 게 해외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는 미국에서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한국에 그 뭐 투자 회사들, 그다음에 펀드들, 또 투자 자문사들 이런 데서 런던이나 뉴욕, 뭐 시드니, 홍콩 이런 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미국의 뭐 IB라고 부르는 투자은행에서 투자 전문가를 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요 근래 한 3, 4년, 4, 5년간의 투자한 거는 거의 대부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가 지금 그게 손실이 뭐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상업용 건물하고 리조트나 레지던스나 기본적인 콘도에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LA의 다운타운이라든가 위로 올라오면서 코리아타운을 접해서 이제 뭐 그 위쪽으로 햄튼 원 그 라인까지가 지금 라인 밑에 데가나 거기까지 분양하는 게 지금 분양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부동산이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60, 50 중반부터 70 그 보금가는 이 사람들이 자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캐시로 주식을 하거나 또는 뭐 채권 이런 걸 사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줄이는. 네, 부동산 줄이는 쪽으로. 네, 이제 줄이는.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네, 줄이는 줄이고 쪽으로 있어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지금 예. 부동산은 어떤 뭘로 빚내서 샀던 친구들이 지금 보합이에요. 미국은 사실은 꺼지진 않았어요. 예, 그렇겠죠, 이제 네. 아직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60대 라인들이 제 생각에는 해외 자금을 한 30% 주식, 부동산을 모았는데 자식들 유학. 이미 제가 본 걸로는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현찰이 넉넉하지도 않고 시장도 그렇다고 금리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뭐 잘 아실 거고 또 미국에서 세계 부동산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또 그런 걸 아시고 양쪽의 관점을 바라보면 이제 부동산이 이제는 조금 내리막길로 이제 오랫동안 접어드는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신문에는 이제 뭐 106억의 집을 샀느니 나오잖아요. 80억이니 자기들끼리 예, 이렇게 팔고 사면서 네. 소수가 이렇게 올려가. 그래서 제가 유엔빌리지에 집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샀을 때보다 10억을 올려서 지금 55억에 나와요. 그런데 안 팔린 지 2년 됐죠. 예. 근데 그렇게 올리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오면서도 제가 이제 그 좀 가르쳐 주느라 그런 경우 이제 팔리면 고값이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계산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저처럼 뭐 한 9억에 샀던 게 50억이 됐을 경우 그래도 세금이 좀 덜 내죠. 근데 비싸게 샀던 사람들이 이자 내고 앞으로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더더욱 강남은 이제 저는 버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1억 이상을 다시 또 내는 네, 그런 재편이 또 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게 부동산세뿐이 아니고 대출, 이자. 왜냐하면 10억이었던 집을 50억에 사고 들어가려면 적어도 20억은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또 적은 집은 20억짜리 집은 그래도 10억, 15억짜리 집은 한 5억 빚을 내야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수수료 그리고 세금 또 이자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게 남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보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사는 친구들은 뭘 원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100억짜리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진 사장, 제가 아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 봤고 그 사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끼리 한 채 가지고 저쪽 질 때 집값을 올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제가 연예인이었을 땐 또 이것저것 뒤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있었고 왜냐면 그 대신 조건은 PR 홍보해야죠. 요즘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급 뭐 이 빌라 같은 거 네. 강남 청담동 같은 데 있는 뭐 한 12채 15채 있는 거 보면 꼭 연예인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거 외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에 이제 자기가 자식한테 주면서 이제 주식 뭐 이렇게 증여하는 수법들 뭐 아니면 뭐 부동산 뭐 도박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그 라인들은 측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그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게 마치 이제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다가 이제 뛰어들면 큰일 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난 2년간에 이제 정부가 거의 뭐 한 150조 정도를 동원해가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 해서 연끌 이제 명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잖아요. 근데 금리는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원리금을 갖다가 이제 낼라 그러면 힘에 받치고 그래서 좀 경매 시장의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쏟아지고 있다 이러는데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공부가 이 방 선생님처럼 필드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공부 잘했다고 이 부동산이나 뭐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런 남 따라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그래서 정보를 타켓으로 정책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는 이제 만일에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정보를 빨리 읽는 거. 그래서 본인의 뭐 예측과 미래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정보. 그리고 그 정보는 바로 공부.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안 하고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정보 네, 그리고 남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아, 이렇게 될 거니까 하자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지금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040 같은 경우 오마카세 먹고 글쎄 말입니다. 돌리면서 30억 샀는데 1억이잖아요. 30억짜리가. 예.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는데 오를 거야. 왜 올랐냐고. 그렇지 않죠. 네, 힘든 거죠.